친구들한테 나 오피스텔의 왕자가 되겠다, 황제가 되겠다, 빌라의 왕이 되겠다, 이러거든요. 진짜로요. 친구들도 그렇게 말해요. 기분이 좋아요. 절대 나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결이 틀려요. 이 빌라왕 막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분양했을 때 분양이 안 된 빌라들을 전세 껴놓고 그냥 자기네들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경매로 사잖아요. 나왔던 거를 시세 대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사고 나서 회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세를 맞추는 거지,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거는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그거랑 당연히 다르죠. 얘기도 맞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방향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기가 다르지 않을까, 기본기가 맞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, 선생님이 기본기라고 단어를 또 써주셔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. 아닙니다. 제가 영광이죠. 진짜 잘 배운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. 예. 아까 전세도 저한테 물어보신 거. 네네네. 낙찰 받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. 쉬운 게 아니죠. 그러니까 절대로. 선생님이 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처음에 하자마자 한 달 내에 10개를 넘게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 저는 11개가 다 단독이었어요. 왜냐면 다 최저가 언저리만 썼거든요. 저는 진짜 많이 써봐야 최저가에서 100만 원 더 쓴 게 많이 쓴 거지, 다 49%대로 받았고요. 거의 49에 다 단독으로. 예. 그러니까 안 남을 수가 없죠. 이게 돈이 된다고 알고 이대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. 플러스 이게 하면서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. 어떤 빌라가 좋은 빌라라는 게 조금은 이제 알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자연히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걸 이제 저도 따라가게 되니까 더 쉽지 않더라고요. 많이 알게 될수록 맞아요. 까다로워져.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적어지다 보니까 네. 거기서 수익 내기가 더 쉽지는 않아진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낙찰 받는 게 이기는 건 아니란 거 이제 아니까. 저희 여러 개 받아봤으니까 그래도 기다릴 힘은 있었는데,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. 남들이 안 보는 무언가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다가 어떤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냐면, 오피스텔이나 생숙 있잖아요.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낮은 가격들에. 근데 최근에도 20번까지 나온 거 다 들어가 보고 막 했는데, 그거는 이제 하나도 안 됐었고요. 근데 그때 안 됐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,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갖고 아예 최저가 언저리에 있어서 그렇지 이성적으로 생각해갖고 적당한 그 수익률을 맞추려고 들어갔었으면 낙찰을 못 받을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. 다시 계산해보니까 몇 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부산에서 한 30몇 개 나오거든요. 오피스텔이. 부산까지? 평택에 또 나와요. 근데 또 저는 평택이 또 전문이니까. 근데 저는 해보니까 뭘 느꼈냐면, 오피스텔의 장점은 관리인이 따로 있잖아요. 큰 오피스텔, 200실 이렇게 있는 것들은 엄청 큰 거? 200실에서 한 30 몇 개를 만약에 들어갖고 제가 먹으면 어떤 플레이를 할 수 있냐면, 시세를 만들 수 있지 않아? 시세로 만들 수 있긴 한데, 시세를 떠나서 이 형성되어 있는 시세들이 있잖아요.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을 정정 잘 팔리지도 않고, 전세금 차이가 1억 3,500에서 1억 4,500이에요. 살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최저가가 9,800만 원 막 이렇거든요. 한 4천만 원 정도 여기서 갭이 있잖아요. 이 갭에서 한 어느 정도 적정선을 해갖고 이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 거고요. 몇 개는 전세로 돌리고, 그러면 오히려 풀피로 회수하는 거잖아요. 몇 개는 그냥 수익률로 돌리고, 그럼 이 수익률이 20%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. 높으면 한 15%, 아니면 한 10% 초반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. 근데 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월세 수익률이요. 월세를? 네네네. 월세 수익률로 월세를 맞추면. 근데 빌라였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% 정도 맞추던가, 아니면 빌라도 이제 빌라 나름인데, 지방에 있는 어디 외진대에 있는 빌라나 아니면 향후에 이 지가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빌라는 들어갔을 때 요구 수익률이 다를 거 아니에요.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김포권은 한 20 몇 프로를 해야 되지만, 이런 서울 한복판에 있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10% 아니면 뭐 10%보다 좀 덜 나와도 오히려 이게 향후에 오를 거라는 그 생각이 있으면 이제 다른 개념으로 플레이하는 거잖아요. 근데 오피스텔은 제가 보기에는 20%까지 이런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한 10% 초반대만 딱 되더라도 이 매매가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면, 이것도 49%대 막 60 몇 %대 사는 거거든요. 사고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. 버틴 다음에 이 시장이 2년 정도 있다가 좋아지면 전세 끼고 뭐 팔던가, 아니면 세입자 다시 맞추던가 해도 이게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
싶다는 여기다가 이제 배팅을 하고 싶은 거죠. 그러면 이제 더 크게 할 수 있고 낙찰을 받으려고 계속 안 가고 한 번에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받는 게 지금 이제 목표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솔직히 저는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아직. 선생님은 근데 이런 쪽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고 있네요.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돈을 많이 벌려면 선생님처럼 하는 게 맞아요. 네. 내 생각에.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처럼 배포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. 그렇게 머리도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그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스스로 해요. 내가 시장이 이 가격이 이제 2, 3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나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보통은 사람들은 그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. 그 뛰어난 사람들은 잘 맞출 수 있겠지만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아예 결론을 좀 내버린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보유한 다음에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건 선생님이 좀 잘 걸러들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극단적인 정점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빌라 왕들, 황제들 그 사람들은 과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을까는 저는 아닐 것 같아요.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. 아, 떨어질 가격이 집가격이 네, 걔네들은 사실 생각이 없었죠. 저는 농담 반 진담 반 친구들한테 나 오피스텔의 왕자가 되겠다, 황제가 되겠다, 빌라의 왕이 되겠다. 이러거든요, 진짜로요. 친구들도 그렇게 말해요. 기분이 좋아요. 절대 나쁘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결이 틀려요. 이 빌라왕 막 이런 애들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분양했을 때 분양이 안 된 빌라들을 전세 껴놓고 그냥 자기네들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경매로 사잖아요. 나왔던 거를 시세 대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가격에 사고 나서 회전율 좋게 하기 위해서 전세를 맞추는 거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거는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그거랑 당연히 다르죠. 네. 제가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네. 맞아요. 선생님 얘기도 맞는데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거 아마 선생님 수업할 때도 얘기를 했던 사례였을 네네.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 교육생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또 그분이 보실까봐 저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. 제 교육생분 중에 단기간에 가장 많은 낙찰 개수를 받은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요. 10개월 정도 해서 한 60개를 받았어요. 네네네. 근데 60개를 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은 아니었고 네네. 주로 신축 빌라 위주로 해서 뭐 단적으로 네네. 그분도 당연히 다 싸게 샀어요. 네네. 경매로 네네. 뭐 100%를 받은 건 당연히 네네. 없고 70% 아래로 다 받은 거였고 예. 70% 떨어진 게 뭐 1억이다 라고 하면은 뭐 1억 5천 정도 선에 3년 전쯤에 네네. 작업을 빠른 시기에 하신 네네. 분이었고 네네. 정확히 금액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네. 그 플러스페 해가지고 한 채당 한 5천 정도씩 한 거예요. 제가 단순히 네네. 계산해 보니까 60개에서 한 5천 정도 네. 하면 한 30억이잖아요. 네네. 그걸로 해서 건물을 짓고 계시긴 했거든요. 네네. 그 이후에는 제가 연락을 따로 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여쭤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그때는 전세가가 좋을 때긴 맞아요. 했거든요. 시장이 좋았죠. 근데 뭐 최근에서는 좀 떨어졌을 거니까 네네.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한 채당 뭐 2, 3천씩이라도 혹시라도 빠졌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? 그렇죠.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잘 못하겠어요.